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서른이의 투자일기 7월 B2 결산입니다. 그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영상 올릴 때 B2는 600만원을 가지고 시작해서 하나증권과 키움증권에 각각 300만원씩 넣어서 투자를 하겠다 라고 했었는데요. 그렇게 하나증권에 에이스 미국 빅테크 7 플러스 15% 프리미엄을 242주 매수하고 하나증권 이벤트로 받은 2만원까지 잘 사용을 했었습니다. 구매 초기에 스크린샷을 안 찍어 놔서 조금씩 녹기 시작할 때의 스크린샷밖에 없네요. 미국 직투를 하는 키움증권 계좌에서는 YMAX, 코니, 엔비디, QDT 등을 균등 매수했었습니다. 그러다가 일드맥스 개별 ETF는 변동성이 너무 심한데 1년짜리 단기 투자용으로 이걸 가져가는 게 손익이 안 맞을 것 같아서 YMAX와 QDT만 가지고 있다가 중순부터 나스닥이 무섭게 빠지기 시작하고 또 이게 장기간 유지될 거라는 판단이 드니까 고민이 많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 YMAX 배당락 이후 YMAX도 QDT도 그냥 전부 다 팔고 하루 정도 생각을 했습니다. 그때 녹은 원금입니다. 347,230원 더하기 193,845원 합치면 541,075원. 원금 600만원의 9%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이때 마음이 많이 쓰렸지만 한편으론 빨리 다음 스텝에 대한 결정을 해야 했습니다. B2를 포기하고 돈을 다 빼서 원금을 갚느냐 아니면 다시 뭔가 해보느냐. 그래서 저는 QDT를 몰빵 매수를 하기 시작합니다. 첫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저는 대출받은 금액이 크지 않고 만약에 이 원금을 다 날린다고 해도 만기일에 이 대출을 상환할 수 있는 여력이 있습니다. 다만 얼마가 됐든지 원금을 다 날리는 것은 큰 리스크이기 때문에 저는 비교적 안전하게 투자를 하면서 최근 깊은 관심을 갖고 있는 고배당 커버드콜의 배당 재투자 효과에 대한 실험을 해보려고 합니다. QDT를 몰빵 매수하기로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주배당이라는 매주 꼬박꼬박 돈이 들어오는 재미에 대한 매력이 있었고 커버드콜 2.0이라고 불리는 제로데이 옵션 매도로 높은 프리미엄, 즉 주배당임에도 불구하고 높은 분배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있었습니다. QDT를 운영하는 라운드1의 홈페이지에서 가져온 내용인데요. 3월 말에 상장하여 현재까지만으로 4개월 밖에 안 된 신생 ETF이긴 하지만 6월 말까지의 분배금을 바탕으로 연 환산한 분배율은 40.66%로 매우 높은 수준인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정도면 테슬리로 유명한 일드맥스사의 개별주 옵션 ETF들과 견주어 봐도 중간 이상은 가는 수준이면서 또 개별주 옵션이 아니라 나스닥 100에 대한 커버드콜이라는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게 왜 마음에 들었냐면 나스닥 커버드콜인 덕분에 상장 이후 지금까지 주가가 40불대를 유지하며 횡보하는 안정적인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올해 상장에서부터 현재까지의 주가 흐름인데요. 일주당 가격이 비싼 편은 아니다 보니 하락률이 크게 느껴지지만 실제로 현재까지의 주가 편차는 최고와 최저의 차이가 $5 수준입니다. 상장 이후 7월 말까지 4개월간 받은 분배금이 약 $5 정도니까 최고점에 샀다 하더라도 지금은 수익이 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죠. 주배당이다 보니 배당락 한 번에 빠지는 주가의 비중도 그렇게 크지 않고 나스닥 100 지수를 절반 정도는 따라가고 있습니다. 높은 배당을 받으면서도 코니처럼 한 번에 7%, 8%씩 빠지고 주가가 방황하는 경우도 없고 배당락으로 인한 하락폭 회복도 잘 해주고 있다는 점도 충분히 매력적인데 시장에도 어느 정도 참여를 해주니 현재 시점에 제 입장에서 이건 더 안 살 이유를 못 찾겠는 상품이라 생각했습니다. 개인적인 시각으로는 나스닥이 한동안 최근과 같은 큰 변동성을 가지고 횡보할 거라는 생각이 있기 때문에 횡보장에 유리한 커버드콜 쪽으로 마음이 더 쏠리기도 했고요. 하지만 커버드콜 상품을 장투로 가져가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회의적인 의견을 갖고 있죠. 저 또한 장기적으로는 원금이 녹는다는 리스크에 대해서는 많이 들었고 현재의 커버드콜 위주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면서 커버드콜에 대한 공부도 했었는데요. 지금 시점에서 판단하기에는 월배당 커버드콜로 유명하며 많은 분들이 장투 목적으로 보유하시기도 하는 제피, 제큐, QYLD보다 압도적으로 좋아 보이는 이 상품이 1년 뒤에도 지금 같은 모습을 유지해 줄까? 실제로 연분배율 40% 이상을 받을 수 있을까? 라는 의문을 직접 경험하며 해소해 보고 싶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연분배율 40%를 받는다면 녹아버린 원금과 이자를 충분히 만회할 수 있다는 생각도 물론 있었고요. 7월 말 현재 제 월급으로 직투하는 삼성증권 계좌에도 QDT가 8주 있는데요. 삼성증권 계좌에는 다른 종목들도 섞여 있기 때문에 단일 종목 하나의 수익률과 배당 재투자의 효과를 확인해 보고자 키움에서 몰빵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7월에 받은 누적 배당금인데요. 하나증권은 손절하기 전에 분배락이 지나서 하나증권에서 약 3만원, 그리고 키움에서 YMAX 배당으로 약 만원, 나머지는 QDT로 받은 분배금입니다. 제가 받은 대출은 만기일시 상환으로 월 이자가 38,000원 정도 나오는데요. 처음부터 QDT 몰빵을 한 것도 아니고 월초에서 말로 갈수록 비중을 조금씩 늘린 것인데도 한 달 분배금으로 7월분 이자를 갖고도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도 처음에 B2를 시작했을 때
한 달 만에 원금이 9%나 녹을 것이라는 생각은 못했기 때문에 마냥 행복회로에 빠지지 않기 위해 이번 달 손실금을 다시 마음에 새겨봅니다. 그저께 슬라이드를 만들면서 캡처한 화면인데요. 어제 나스닥이 반등하면서 8월 1일 오늘 오전에 봤을 때는 EQDT도 양전으로 전환한 상태입니다. 오늘이 매주 오는 분배락일인데 이번 주 분배금은 주당 0.56달러로 이번 주에 대한 분배율만 1.3%가 되는 놀라운 실적을 냈습니다. 물론 항상 이럴 거라는 기대는 안 하고 제가 기대하는 평균 분배금인 주당 0.3달러에 못 미치는 실적을 낼 때도 있겠습니다만 이번 주에 확실히 변동성이 큰 장에서 좋은 실적을 내는 것을 확인하고 나니 미국 대선과 AI에 대한 회의감 등 업계 전반을 흔들 이슈들로 인해 한동안 혼돈이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나스닥 시장에서 최소한 나쁘지는 않은 선택을 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지난 7월 한 달간 가장 큰 교훈은 빚내서 투자를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었고요. 저도 인터넷이나 뉴스를 통해 담보 잡고 가족 명의까지 도용해가며 빚을 수억 내서 레버리지로 코인 선물 투자하다가 패가망신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봤었기 때문에 애초에 땡겨 쓴 돈이 그렇게 큰 금액이 아니라는 점에 조금 안도했습니다. 대출을 통해 내가 가진 원금을 레버리지해서 하는 투자도 나름대로 하나의 투자 방법입니다만 그 레버리지도 본인이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해야 한다는 점 꼭 유의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는 QDT로 받은 분배금은 전액 재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매달 말에 이자로 낼 돈은 인출을 할 생각인데요. 지금 키움에서 보유하고 있는 90주에 대하여 매주 주당 0.3달러 정도의 분배금을 받는다고 가정하면 일주일치 분배금으로도 한 달 이자를 충분히 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2주마다 1주씩은 추매를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배당은 배당이 재투자 주기를 월 배당보다도 더 줄여 빠른 재투자와 불어나는 원금을 들여다보는 재미도 있어서 저처럼 단타는 성향이 안 맞고 장투는 하고 싶지만 주식 어플을 자주 들여다보는 분이라면 주배당 ETF도 충분히 고려해 볼만 합니다. 무더운 여름 8월에도 모두 성투하시길 바라며 키움증권의 비투 소식은 또 한 달 뒤에 다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봐주신 여러분들 모두 감사합니다.